네, 축구는 저도 좋아하지만 70대 중반이신 저희 어머니가 꼭꼭 챙겨서 보십니다. 그런데 요즘은 축구가 나오면 한 10분 보시다가 다른 데로 돌리십니다. 그만큼 이제 좀 실망이 굉장히 크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국민이 다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성 증인께 묻겠습니다. 축구협회가 본위원에게 회의록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증인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하실 적에 축구협회 회장, 부회장에게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회의록 보면은 증인은 위원장으로서 그래도 한국 축구의 시스템과 철학, 그리고 공정성 이런 것을 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회의록에서 일부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과는 정반대로 좀 의도적으로 어떻게 감독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증인 1차 회의 때부터 10차 회의까지 지속적으로 국내 감독 선임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위원들이 계셨는데 이에 대해서 증인이 우리가 졸속 행정 위에서 선임한 인물로 한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국내외 모두 들여다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내용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한 내용이 지금 이제 PT 자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4인 후보자가 협상이 결렬이 되고 나서 8차 회의록부터 이임생 기술이사가 다시 우기고 나옵니다. 8차 회의록부터 정확히 시작입니다. 기존 논의 과정을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이죠. 국내 선임 감독을 감독 선임을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날 회의에 처음 기술이사로서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보다 말을 더 많이 해요. 이임생 기술이사가 16회, 그리고 정혜성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은 6회밖에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증인이 당시에 위원장으로서 회의 주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네, 회의는 그 위원장으로서 주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처음 이사로 들어오신 이임생 이사가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발언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때 이임생 기술이사가 회의에 참석했을 때 할 수 있는 그 협회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고 해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간사를 통해서 해보라고 제가 그렇게. 네, 그런데 16회씩이나 주셨다고요? 네, 이임생 기술이사가 정몽규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홍명보 감독도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감독 선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권한이 되고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게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렇게 이임생 이사서부터 국내 감독을 해야 된다. 특히 홍명보 감독을 선임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주장이 되고 있었던 와중에서도 그래도 증인한테는 감독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때 1순위로 생각한 것이 개인적으로 홍명보 감독이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협회에 해당 감독을 추천했었을 때 네. 협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지막 1, 2, 3순위를 결정을 하고 회장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회장님께서 다 세 분 다 좋은 분 같은데 그 외국 감독을 한 번 더 나가서 한 번 더 비대면 말고 대면으로 한번 만나고 그리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날 회의의 일주일 뒤에 전력강화위원장직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을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론에 사실을 이야기하면 정말 안 될 것 같다 이런 얘기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안 되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별 다른 게 아니고 제가 1차 때 그리고 또 2차 때 1차 때 굉장히 제가 제시마 씨하고 카사스 감독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할 때도 너무 많이 힘이 들었고 그 다음 2차 때 이제 세 분을 감독의 어떤 그 추천을 제가 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네, 그 뉘앙스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감독 선임을 하고 알아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냥 그만두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일인데 언론에다 흘리신 거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이셨어요. 왜 이제 와서 지금 수그리십니까? 자, 됐습니다. 홍명보 감독 네, 증인으로 출석해 주십시오. 자, 벤투 감독 선임 과정에서 김판곤 당시 위원장한테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철학과 부합하다면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라 이렇게 그 나온 카톡 내용인가요? 네, 이 메신저 내용이 있어요. 네, 맞죠? 본인 거? 네, 맞습니다. 네. 증인이 한국 축구 철학과 시스템 유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는 당시의 기준이 무너졌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과연 이 시점에 왜 우리가 이 대표팀 감독을 뽑아야 하는지 그 정 과정 그리고 그 후에 문제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러면 증인은 본인이 감독으로 선임된 이번 과정에 대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나요? 투명하게? 저는 제가 한 번도 대표팀 감독을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선임 과정 중에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이것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가 이루어졌냐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됐습니다. 근데 이임생 이사가 찾아가서 감독을 해보시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게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라고 제가 이임생 위원한테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감독직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게 거의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하셨다고 타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런 과정들이 다 공개된 그런 위원회 내의 회의 시스템으로 해서 회의록이 분명히 있고 이런 과정으로 되질 않은 거기 때문에 지금 공정하다고 안 보는 것입니다. 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력강화위원회 안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그 모든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생각을 여쭤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인 생각은 네. 저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네. 저한테 뭔가 특혜가 있다라거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혜가 있지 않다고요? 네, 특혜가 없는데 위원회를 통하지도 않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임생 이사가? 이임생 이사의 역할은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최종의 3인 후보가 올랐기 때문에 이임생 이사의 역할은 그 최종 3인을 접촉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들어가야 되는 역할이고요. 네. 그런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합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임생 이사께서는 해외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찾아가서 어디에서 만나서 면담하고 모두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무할 때도 이임생 이사, 네, 해외 누구 당시에 만났습니까? 왜 바로 대답 못하시죠? 아니, 날짜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날짜가 아니라 당시에 홍명보 감독이랑 지금 홍명보 감독이 말씀하신 유럽에 가서 거스포엣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다비드 바그드를 만나고 그리고 5일 날은 홍명보 감독님을 만났습니다. 자, 김재훈 의원님, 부족한 부분은 보충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